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23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좀 대체할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는 영상 안 올라갈 거고 본 영상 끝으로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저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마감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물가지표가 상당히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한국 장 마감 전에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0.6이었는데 5.3 나와서 이 물가지표가 상승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충격이 왔고요. 그리고 이 PPI 지표 자체도 32였는데 37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가 32였는데 37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확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시원하게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원웨이 하락으로 밀린 거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강력한 매도세로 중요한 지지선들을 미국 양대 지수가 일제히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6월 중순, 7월 중순부터 올라오던 이 반등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요. 다만 이제 어제 처음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시세의 초창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또 괴롭힐 수도 있어요. 물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시원하게 시세가 진행이 될지 깝깝하게 진행이 될지는 그런 부분은 짐작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어젯밤에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지지선을 붕괴시켜서 어딘가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됐다라는 신호가 나온 거니까 이 정도 의미로만 일단 보시면 되겠다고요. 어젯밤에 급락을 했고 유로존 CPI가 막 37이, 유로존 PPI가 독일 PPI가 37이 나왔으니까 야 이제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대폭락을 기대하시면은 위험하실 수가 있고, 어제의 하락의 의미를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서야 좀 꺾이는 초창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요. 이 정도 의미로 제한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양대 지수에다가 하방 베팅을 하실 거면은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했다고요. 어제 급락을 했으니까 이 하락세를, 이 매도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증시가 지금 6월 말, 6월 중순, 7월 중순 쌍바닥 찍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분명히 지가 어딘가 중간에 한 번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 한 번 꺾이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꺾이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긴 잘 봐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꺾일지, 얘가 얼마 안 꺾이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뭐 요까지 꺾일지, 아니면은 뭐 다시 전저점을 위협할지 어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꺾이는지 잘 봐야 되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국 양대지수에 숏배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걸 기준으로 잘 해야 될 거고, 기존의 뭐 보유자분들, 기존의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이제 이번에 어디까지 내려오나 보면서 내가 가진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혹은 나는 상방론자다, 난 아무리 봐도 대세 상승이 올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상방 베팅을 하실 분들은 뭐겠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그럼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이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들고 계신 분이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하방 포지션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든 이제부터 좀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제서야 좀 꺾이나 싶으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원하게 빠졌으니까 제가 뭐 미국 증시에다 대고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이야기 순서상 지금까지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연속적으로 조금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걸로 볼게요. S&P 4280이라는 자리를 일단 장대 음봉으로 시원하게 붕괴시켰으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라고 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중요한 지지선은 4100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지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까지 시원하게 붕괴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P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일봉상 기준으로 해서 13,330이라는 자리를 어떤 중요한 자리로 드렸는데, 이 자리를 살짝 붕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살짝.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좀 엎치락 뒤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갈지 아니면 뭐 깝깝하게 반등을 막 주면서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죠? 일단 아무튼 붕괴를 시키긴 시켰다라는 거.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간다라고 일단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도 여기서 사실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뚜렷한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고작 보였다라는 게 뭐 이 정도? 이런 흐름들? 솔직히 이게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매도세가 누적이 돼갖고 저항이 누적돼서 이렇게 꺾이는 전형적인 모습은 좀 아니긴 해요. 생각보다 약간 급하게 꺾이는 거긴 한데, 그래서 또다시 테스트하러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간다라고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9점 몇 자리를 결과적으로 지지를 했고, 위쪽으로 튀어 올라올 자리에서 일단 튀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 확보했고, 이제 위로 간다라고 봐주자고요. 이제는요. 빅스는요. 물론 UVXY의 그림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빅스도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지난 6거래일, 7거래일가량 하방 경직성 확인했고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좀 그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하락을 한 거죠. 이게 사실 확실히 좀 충격이 컸던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유로존에 관한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금요일날 나온 저 지표를 보면서 유로존에 대한 생각을 좀 약간 좀 달리 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좀 달리 해볼 생각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이탈리아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었죠. 그래서 PIIGS라고 해갖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해갖고 이 나라 정부들이, 그 나라 정부들이 일제히 위기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사이에 와 있는 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보다 GDP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봐서 이 이탈리아가 터져나가면은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거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위기가 어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CPI가 10점 몇이 나왔죠. 그래서 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증시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료를 전부 다 유럽이 제공을 해주는 셈이 됐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요. 물론 내부적인 요인들은 뭐 미국에 있는 파월 의장이 뭐 연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도 립서비스도 영향을 미쳤고 그랬겠지만은, 근데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시장을 뒤집었던 거는 유럽 선진국들, 잘 나가는 친구들,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 기대치가 좀 높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같이 유로존에 잘 나간다는 친구들이 이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뭐 성장이 뭐 둔화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꺾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가 비실비실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원래 비실비실한 나라니까 걔네들은 IMF 구제금융을 아무리 신청해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건 잘 나간다라고 소문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물가 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각종 이슈 때문에 막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이 더욱 충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좀 하나 해봤고요. 하여튼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유럽발 악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지난번에 독일에서 나왔던 각종 뉴스들을 좀 이쯤에서 한번 좀 다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기사들은 이런 거예요. 7월 초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독일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31년 만에, 통일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게 7월 초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쟁 이슈도 터지고 천연가스 이슈도 막 터지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 언제 한번 시장을 또 급락시켰던 게, 독일의 유니퍼라는 에너지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구제금융 신청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에너지 관련된 이런 우려가 슬슬 퍼지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뭐 전기세가 오른다 이러면서 PPI가 이번에 급등을 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마침 또 날씨도 안 도와줘요. 뭐 라인강에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내서 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유럽의 물류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강 이슈로 인해서 물류도 마비될 수 있고 수력 발전 이런 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 갖고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잘 못 냉각수가 없어서 원자력 발전소도 잘 못 돌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상태가 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무슨 뉴스 있었나요? 주말에 러시아에서 또 가스관 잠근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유로존이 확실히 좀 맛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하여튼 미국만 보고 있었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유럽이 더 큰 문제로 지금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완전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어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간 거죠, 완전히요. 예.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돼 가지고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전자산 선호로 확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유로존이 인플레가 심각하잖아요. 이러니까 긴축을 한다라고 해서 ECB에서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혹시나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또다시 위험자산들이 꿈틀할까봐, 사실 전 이런 부분을 좀 저의 입장에서 약간 우려를 했는데요. 하방 포지션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생각까지 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 당장 유로존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확 나타나면서 달러가 또다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뭐 올라가던 달러가 좀 꺾이고 이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도무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요. 시장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재료들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달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달러가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이 긴축을 한다라는 재료로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미국이 52p로 올리냐 75bp로 올리냐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이런 뉴스들을 일제히 전부 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거를 이제 쭉 복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달러 강세의 많은 부분은 이 유로존이 경제가 안 좋아갖고 유로화가 너무 약세가 나와서 달러가 많이 튀어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 지금까지 이거 미국의 긴축과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서 단순히 달러화가 오른다라고만 보고 있었긴 했는데, 그보다 약간 더 유로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유로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더욱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것도 달러 강세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쯤 되면은 전저점 지지하겠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쯤 되면요, 지지할 생각이 있으면 여길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것까지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사실상 1.0 페리티를 향해서 더 가겠다라는 거고, 아래쪽으로 이거 1.0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봐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쌍바닥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슈가 너무나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물가가 안정되기를 하나, 유럽에서 뭐 성장률이 뭐 좋기를 하나, 그러니까요. 당연히 유럽에서 뭐 PMI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거든요. GDP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긴축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해서 이런저런 우려들 때문에 유로화의 약세는 더욱더 계속될 거란, 더욱더 심화되고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몇 달이 아니죠.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이게 많이 진행된 거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유로화요. 유로화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결코 적게 빠진 건 아니라고요. 이격도라든가 뭐 아니면 주봉 같은 걸 봐도 사실 지금 이 하락세가 웬만한 유로화 약세를 얼추 다 반영하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될 만한 웬만한 재료를 거의 다 선반영하고 있는 가격대이긴 해요. 그만큼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고민을 이제 끝내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로화 더 약세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어젯밤인 것 같아요. 물론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1.0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야 기술적으로 봐라, 여기 아직 붕괴 안 시켰잖아, 쌍바닥 나올 수도 있지, 여기 쌍바닥 나올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가능성은 지금 봐서 좀 낮아 보이고, 일단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아니 참 더 아래로 가서 이제 유로화 페리티가 아니고 이제 1.0 밑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유로화가 유럽 경제가 안 좋고 유럽 물가 우려가 너무 심각해 갖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급락하고 있다. 그 때문에 특히나 달러가 더 치솟고 있다. 그리고 이 유로화의 약세, 이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덩달아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또다시 신고가 갔죠. 어젯밤에 또 얼마 급등했나요? 거의 또 9원? 10원 가까이 도 급등했죠. 당연히 이제 이런 모습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 유로화의 약세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물말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편안하게, 달러 강세가 우리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다가 이까지 환율 얘기하고, 환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엄청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달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들이 또 같이 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긴 합니다. 달러가 오르는데도 구리값이 짜불짜불 오르고, 국제유가가 짜불짜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 밸브 잠근다고 하니까 또 다시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이 또 다시 이제 슬슬슬 또 상승을 하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어제가 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어제 이렇게 가스관 잠근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천연가스가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9.35 이 정도 자리가 정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긴 그러니까 다시 이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면서 아래로 갈 것처럼 하긴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일단 지지력 확인했죠. 빨리빨리 아래로 죽어야 돼요. 죽을 거면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죽고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거 넘어가면 유로존은 이제 완전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점이긴 해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유로존이 지금 뭐 영국 CPI가 10%가 나왔는데, 이거 여기 돌파한 착하면은 이제 이게 좀 몇 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 뭐 12달러, 15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여기 돌파한 착하면 목표치가 확 열리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등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름이잖아요. 지금 겨울도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 되면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유럽의 물가 문제나 경기 침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마저도 올랐다라는 거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아직 보긴 봐야 돼요. 9.35를 명확하게 돌파한 척한 건 아니잖아요.
돌파한착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잘 보긴 봐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어제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다시 왔단 말이죠. 이게 깔끔하게 하방으로 갈 거였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죽었었어야 됐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안 됐는데 일단 올라오는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불안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유로존이 이제 긴축을 해서 달러 약세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완전 안전자산 선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확 쏠린 거라고요. 그죠? 오래간만에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난 건데 거의 한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오래간만에 좀 급락을 좀 하기도 했고요.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 한국 증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분위기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반도체 지수 안 좋고 달러 올랐으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결과적으로 지금 이 라인 저항 쌍고점 확인하고 지금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뭐 완전히 뭐 깬고 뭐 아직 뭐 완전히 깨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 보시면 위쪽에 쌍고점 만들었잖아요. 일단 그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면서 위험자산들이 일제히 꺾이기 시작했고, 이제 어디까지 꺾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꺾이는지를 이제 잘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얼추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PPI, 독일 PPI 발표로 인해서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6대 4가 됐죠. 아직도 6입니다. 50bp 인상 확률이 6, 그리고 75bp 인상 확률이 4. 요거 계속 체크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뭐가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에 있는 지표들도 우리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유럽에 관련돼서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떠들었는데, 유럽에서 PMI들 많이 나옵니다. 뭐 프랑스 PMI, 독일 PMI 뭐 이런 것도 쭉쭉쭉 나오고요. 유로존 전체 PMI도 나오고요. 영국 PMI도 나오네요. 화요일 날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 독일의 PMI들이 50 밑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유로존이 막 긴축을 강하게 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긴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화요일날 유로존에 있는 이 PMI들 발표가 되는데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수요일날에는 뭐가 있죠? 수요일날에는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은 패스하고, 목요일날 독일 GDP 발표되네요. 요거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갔더라? 목요일날 미국 GDP도 발표가 됩니다. 그죠? 미국 GDP, 미국 PC 이런 것들 발표가 됩니다. 뭐 물론 2분기 GDP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긴 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제가 알기로 한번 했거든요. GDP를 제가 알기로 한 3번인가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예상치, 뭐 확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번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충격은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 GDP 다시 한번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제 생각엔 중요한 건 금요일날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이거 이야기하려고 금요일까지 온 건데, 다음 주 금요일날에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됩니다. 요게 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미국 물가 지표죠.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요. 요거 하고 뭐 미시간 뭐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도 좀 발표가 되니까, 하여튼 금요일 날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4.8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4.8 나왔고 요거 금요일날 발표 예정이니까, 요게 연준이 그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밤입니다. 그래서 뭐 얼추 다 살펴본 것 같죠. 하여튼 한국 증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유럽 이야기를 좀 오래간만에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좀 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